월드컵 우승팀 센터백, 그러니까 월드컵 3위 팀 센터백 같은 팀. 이 폼만 보면 저는 1,500억 줘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야, 또 당신입니까? 또 당신입니까? 곧 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쓸 수 없습니다. 즉 망했다는 거죠. 휴지 조각이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죠. 그냥 똥 닦는 데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축팬 성현석입니다. 이제 월드컵이 끝나서 저희가 라이징 스타, 좀 떠오르는 선수들, 그다음에 어워드를 준비해봤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기대를 받았지만 못한 선수들 상장 폐지 어워드라고 저희가 상장 두 가지 폐지를. 반대되는 스타일의 그런 수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라이징 스타 어워드부터 들어갈 텐데요. 이제 라이징 스타는 이제 기존의 스타였던 뭐 은바페 같은 선수는 당연히 제외했고요. 저도 은바페 네. 사실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라이징 스타란 뜻이 떠오르는 네, 스타란 맞아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네. 떠오른 걸 어떡합니까? 이미 떠올라 있던 그런 선수들은 일단 제외를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징 스타 어워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아르헨티나 우승팀이니까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피파 공식 라이징 스타인 엔조 페르난데스 영플레이어 영플레이어 상자가 있죠. 엔조 페르난데스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격수 부분에서 좀 좋은 활약을 펼쳤던 후리안 알바레스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알바레즈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메시의 호위무사. 바로 호위무사 진짜, 2호기죠. 1호기는 이제 데파울이고 데파울. 2호기가 이제 알바레스다. 디마리아도 사실 뭐 호위무사 중 하나인데 일단은 근데 알바레즈가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이번에 진짜 아무도 그냥 기대 안 하고 그냥 후보 선수인가 보다. 사실 근데- 라우타로가 주전으로 당연히 뛸 거라고 예상했는데 음. 예상외로 라우타로 못하면서 기회를 잡았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번 사우디 대회에서. 참사 네. 이후에 이제 라우타로 선수가 완전히 벤치로 밀리게 되면서 그 자리를 알바레스 선수가 차지를 했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라우타로 선수보다 확실한 오프 더블 그리고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오히려 더 아르헨티나의 전력에 플러스가 된 알바레스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레즈 같은 경우는 맨시티에서 볼 때는 그냥 좀 괜찮은 홀란드의 후보 선수구나, 맨시티가 잘 데려왔다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뭐 보여주는 스피드, 활동량, 그다음에 침투 능력, 거기다가 결정력에서도 되게 와 저걸 넣어 하는 정도로 엄청 날카로운 모습도 그러니까 많았고. 펩이 좀 써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하지만 페베 머릿속에는 이제 그 잭 그릴리시와 리아드 마레즈가 가끔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알바레스 선수가 저도 홀란드 선수가 투톱을 나와서 출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과연 그것이 이제 가까운 실내에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게 일단 메시랑 같이 뛰어서 더 좀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메시가 좀 축신다운 모습은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활동량이나 에너제틱한 모습은 좀 부족했었는데 그걸 알바레즈가 정말 잘 채워준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뛰면서. 사실 그게 라우타로한테 기대했던 역할인데 라우타로가 정말 실망스러운 활약. 뭐 나중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상장 폐지에서 어쨌든 이제 알바레스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수운을 얻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아주 잘 잡아서 그동안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었던 9번에 대한 고민을 많이 덜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저 알바레스 이번 대회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르헨티나 얘기하는데 사실 엔조가 네. 영플레이어 상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엔조 얘기보다 알바레즈 선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엔조의 좀 임팩트가 좀 이 정도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엔조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나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좀 사실 별로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예전에 지오바니 로세 선수가 뛰었던 자리에서 그 이제 엔조 선수가 뛰었는데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적이 있는데 세 번째 경기에서 딱 달라졌죠. 맞아요. 세 번째 경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엔조 선수도 자신감을 얻고 이제 자신의 플레이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었던 엔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녹음하기 전에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엔조가 영플레이어상 받는 거 살짝 조금 아쉽다. 근데 우승 프리미엄이 분명 붙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승팀이니까. 사실 우승팀 이제 골든 글러브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3, 4위전 활약을 한 이제 리바코비치도 있고 야신부누도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우승팀 버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엔조가 잘했어요. 사실 엔조가 잘했는데 뭔가 그바르디올도 그 임팩트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엔조가 영플레이상 받을 때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아무래도 엔조를 준 이유는 이제 그 이상의 토너먼트에서 보여준 맞아요. 활약이 좋았어요. 활동량이나 맞아요. 이제 득점도 기록하기도 했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활약이 주가 됐겠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벤피카에 있는 선수인데 과연
얼마에 어디로 갈지 거상 와. 엠비카가 이번 진짜 벤피카가 떡상한 코인 진짜 잘 팔기로 손절 잘하기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빅클럽들이 또 이미 노리고 음. 있죠. 예전에 이제 리버풀 얘기도 있었고 이제 다른 팀들이 틈이 노리고 있다. 이미 이런 기사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엔조는 뭐 리버풀에 이미 갔다. 뭐 이런 이런 언론도 막 있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더선 어. 아닙니다. 아니 뭐 좀 그런 네. 언론사들이 좀 그런 약간 막 것도 뿌리고 좀 그런 네. 오버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1월 시장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진짜 거상 벤피카에게 정말 돈을 맞춰주는 팀이 만약에 생긴다면 진짜 바로 뭔가 빅클럽으로 가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원부터 시작이죠 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고점을 찔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얼마일까? 가면은 그러면은 1,200억? 진짜 진짜 막 요즘은 이제 유망 엔드릭 같은 선수도 음. 이제 막 그런 가격 혹 가는 시대인데 레알 마드리드를 간 이번에. 와 네. 이번에 월드컵 영플레이어 받은 선수면은 도대체 얼마일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엔드릭 800억이 말이 됩니까? 나는 깜짝 놀라서 기사를 보면서 16살 선수한테 800억을 쓰는 게 맞나? 물론 물론 잘하는 예.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물론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만 좀 플러팅되지 않았나. 네. 인플레가 얼마나 약간 심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엔드릭이 800억이었기 때문에 이 엔조 같은 경우는 얼마에 팔릴지 좀 기대가 된 그런 이적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크로아티아의 그바르디올인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이 진짜 아쉽게 영플레이어를 놓친 그런 선수예요.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엔조 선수 대신 이 선수가 받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그바르디올 선수가 이제 조별 예선서부터 정말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뭐 거의 뭐 이번 대회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불러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하는 플레이는 뭐 보면 30대 막 짬 다 먹은 수비수 마냥 막 하는데 나이는 막 제가 20대 알기로 초반이죠. 20대 초반이고 네. 아마 나이가 굉장히 좀 어리고 네네. 사실 이 선수도 조금 뽑기가 애매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가 생각하는 라이징 스타는 정말 몰랐다가 뜨는 경우를 좀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선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잘하는 선수겠지만 진짜 자신의 포텐을 완전 보여주고 그 이상으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빛나는 선수였지만 더 빛나게 됐다. 맞아요. 왜냐면 빛의 크기가 커졌다. 맞아요.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막 몰았어요. 막 산다 만다 해가지고 그 엄청 딜을 했는데 안 됐죠. 깨진 딜이거든요. 근데 그때 좀 더 싫어 샀으면 그러니까 그때 매입했으면 이거 아까워. 지금은 그 금액으로 못 엄두도 사. 못 사. 이때 뭐 한 900억인가 네. 달라고 했는데 그거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900억 800억 때였는데 제 기억에는 지금 생각하면 900억 진짜 개싼 거예요. 와, 나 지금 했어봐. 지금 월드컵 우승팀 센터백, 그러니까 월드컵 3위팀 센터백 같은 팀. 와우 대단. 이건 진짜 개쩌는 것 같은데요. 그바르디올 이거 진짜 좀 너무 아까운데요. 아까워요. 그리고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는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뭐 패스 맞아. 뿌려주고 공격 침투하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것도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롱패스 질이 좋다는 걸 느낀 게 이제 보통 이제 센터백들이 공을 줄 때 그냥 공간으로 준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냥 뻥 차는 경우가 뻥 많죠. 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수는 공에 시네루를 넣었습니다. 이게 시네루가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공에 좀 세기와 백스피드. 스피드를 네. 제대로 넣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받는 선수가 그러면 또 편안하게 봐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역습이나 이런 데서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로브렌 옆에서 굉장히 잘해줬고 그바르디올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메시한테 그 당한 장면. 아니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영플레이를 못 받는데 약간 그 장면이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거 너무 털리긴 했어. 근데 그래도 아이고. 그 상대가 메시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범석 선수도 그때 당시 저희가 2010년 때 이제 아르헨티나를 막아라 특명을 받았을 때 메시 누가 막냐? 오범석이 났거든요. 근데 오범석 선수가 이제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천재지변이었는데 메시가. 메시 어떻게 막어? 아니 사실. 메시 어떻게 막냐고. 그바르디올도 못 막는데. 그래서 게다가 10년 전 메시면 진짜 운동 능력도 그냥 최상이었을 때거든요. 26살 때인가. 26살 때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바르디올이 그 장면 때문에 약간 영플레이 못 받는 감은 있지만 진짜 그 장면을 제외하고 진짜 엄청 좋았다. 거의 베스트 수비수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베스트 11 뽑혔을걸요? 아마? 근데 베스트 11 아마 이제 음. 피파에서 뽑는다면 저는 100% 뽑힐 거라 봅니다. 그바르디올은 그바르디올은. 뽑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이도 2002년생이에요. 찾아보니까. 와, 더 어렸네. 와 진짜 미쳤다. 그래서 진짜 깡패다 깡패. 라이프리치가 정말 코인을 잘 탄 게 아닌가. 그럴수록 더 아깝다. 내 동생만 다 되는데. 그다음에 요번에는 또 마스크까지 끼고 이런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마스크 끼고 이제 3, 4회 전에 헤딩골을 넣은 게 야 진짜 전 뭐지?
대단하다 이런 그래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얼굴만 더 잘 회복이 되면 경기력이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이 코뼈죠. 제가 알기로 거기 부상인 네, 걸로 알고 코뼈인 있어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아깝습니다. 정말 더 날아오를 음. 일만 남은 그바르디올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위 팀 모로코로 넘어가 볼 텐데 모로코에는 이제 소피아 암라바트 그리고 우나이까지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뭐둘 다 암바나트가 6번 선수죠. 네네. 어. 암라바트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해서 음. 좀 뒤에서 조절도 잘 해주고 그리고 음. 수비 능력에서도 괜찮은 평가를 받은 그런 선수였죠. 네, 근데 암라바트 선수가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네. 96년생인데 이제 라이징 스타에 넣은 이유는 사실 그동안 좀 여러 클럽에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 이 선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저도 던졌거든요. 암라바트라고 그래 형이 있어요. 이 암라바트. 맞아요. 그 마포대세나를 뛰었죠. 노르디뉴 네. 암라바트라고 그 선수인 줄 미모가 알았어. 있죠. 이 선수가 아직도 뛰나 하고 음. 생각했었는데 동생이더라고요. 동생인지 동생이에요. 몰랐는데. 동생인데 네. 어쨌든 이제 소피앙 암라바트가 이제 자신의 쇼케이스를 좀 제대로 한 무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이제 다시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제 이미 피오렌티나에 뛰고 있는데 뭐 다른 빅클럽들이 노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좀 모로코 경기를 보면 네. 6번이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번이 공을 확실히 잘 쐈다. 이런데 알아보니까 암라바트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는 음. 제가 볼 땐 중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맞아요. 선수 중 하나예요. 근데 저의 소신 발언으로는 네. 이 선수는 사기 매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기 선수입니다. 매물? 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조르지뉴 선수랑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일단 뭐 원볼란치로 서야 되고 뒤에 수비가 좀 단단해야 되고 앞에 수비가 또 앞에서 도와줘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선수도 좀 막 빠른 편도 아니고 약간 오른발 사용 빈도가 많고 그래서 좀 다른 빅클럽에 가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라이징 스타지만 사기 메모를 꼽아보라면 암라바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로코 팀이었기 때문에 잘했던 거다. 네. 뭐 지에우도 이제 음. 첼시에서는 막 온갖 욕을 들어먹지만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에우였지만 이제 첼시 가면 지에씨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로코 팀에서 좀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암라바트고 그리고 우나이는 같이 이제 중원을 암라바트와 이뤘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되게 평가가 좋더라고요. 2000년생 이 선수가 선수인데. 네. 이제 이 선수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라이징 스타란 개념에 정말 맞아요. 잘 들어맞는 선수 같아요.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실 아제딘 우나이 누가 이 선수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까 하나 고칠 게 있는데 암라바트가 6번이 아니라 4번이네요. 번호가. 네, 등번. 저는 위치가 6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6번이 로망 사이스예요. 어쨌든 난 또 위치가 6번이라는 줄 알았어. 네. 우나이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라이징 스타죠. 이 네.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가 일단 앙제에서 뛰고 있고요. 사실 모로코가 이번 경기에서는 뭐 수비진에서부터 중원까지 굉장히 다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중원에서 많은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우나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좀 길쭉길쭉한 게 좀 공을 좀 드리블을 좀 요리조리 잘 빠져나오고 수비 능력도 좀 나쁘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중원 매물이 물론 주전으로 쓰긴 좀 아직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원 매물이 만약 급하다면 이 선수를 좀 영입해봐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앙제에서 뛰었고 이제 아직 빅클럽 경험이 없으니까 좀 위험성은 남아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로코 선수들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일단 다음에도 저희가 또 엄청 많은 선수들 준비를 했었는데 이 선수들은 좀 간단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프랑스의 추아메니 같은 경우는 뭐 원래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잘하긴 했지만 이번에 완전 거의 프랑스 주전으로 완전 도약을 했기 때문에 엄청 프랑스가 결승에 가는데 좀 혁혁한 공을 또 세웠던 선수인 것 같아요. 사실 추아메니. 결승전에서 좀 고전을 했을 뿐이지 이제 그 전에 경기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얼마나 좀 잡음이 많았습니까? 이제 맞아요. 캉테 이탈하고 포쿠바 이탈하고 그래서 좀 중원에 고민이 많았는데 추아멘이랑 라비오 선수 같이 서면서 이제 단단한 중원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뭐 추아메리 선수는 뭐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레알 라이징 마드리드 스타에 봐도, 포함시키기에도 약간 추아메니 선수한테 미안한 부분이 아니 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주전인데. 카세미르가 나가고 네. 뭐 추아메리가 바꿨을 때 주전인데.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무도 네, 카세미르가 아무- 그립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추아메리 선수 굉장히 좋았고 사실 저는 프랑스가 만약에 우승을 했다면 영플레이어 상에 그렇죠. 추아메리도 예. 들어갔을 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동의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일단 프랑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추아멘이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선 코디 각포가 사실 8강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조별리그에서 일단 3경기 3골을 맞아요. 터뜨렸던 게 일단 가장 이펙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격 라인 쪽에서는 뭐 코디 가포가 거의 다 해줬죠. 코디 각보가 거의 네덜란드의 결정력을 혼자 책임졌었죠. 네덜란드도 솔직히 좀 톱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각보가 골을 기록을 해주면서 이제 8강, 아니 16강이죠. 네, 16강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좀 쉽게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각포라는 선수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네덜란드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그런 축구를 했던 건 아닌데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슈팅들을 많이 기록을 하면서 사실 데파이 선수가 이제 초반에 빠졌었는데 맞아요. 그때 부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네덜란드였거든요. 근데 결국 각보가 이제 한 건을 해주면서 결국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입니다. 아. 이 선수도 진짜 조금만 팀이 올라갔으면 무조건 영플레이어서 아, 후보에 솔직히 들어갔을 진짜 텐데 8강에서 프랑스 안 네. 만났으면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받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자 억가를 당했다 벨링엄. 아 근데 벨링은 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와. 진짜 쇼케이스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아 축구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 아니 사실 뭐 도론트문트에서 잘한다 이러고 잉글랜드 중에 뭐 엄청 유망한 자원이다 자원이다.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공을 잘 찰 줄은 몰랐어요. 저도. 사실 저희가 이제 막 도르트문트 경기를 매일 서포팅하고 이런 편은 아니니까 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벨링엄 네. 선수 잘한다 좀 얘기만 듣지 막 그거를 막 맨날 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와닿았던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르트문트가 요즘 또 챔스에서는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네, 해외 축구 팬들의 눈에서 조금 멀어져서 약간 벨링엄도 같이 멀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 그렇게 이정효 막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 네. 얼마 나오고 그런 이정효가 왜 나오는지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었던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폼만 보면 저는 1,500억 줘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맞아요. 근데 이 폼만 보여준다면 네. 나이도 깡패잖아. 그리고 또 잉글랜드 선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것 같은 진짜 그런 주드 벨링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다음 선수로 자말 무시알라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냥 독일 팀 자체가 조별리그를 탈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지만 뭐 무시알라가 이제 이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까지 기록을 했고 어쨌든 독일의 희망은 무시알라다라는 걸 보여줬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독일이 조별리그 탈락하니까 뭐 별 코멘트를 달 만한 게 별로 없네요. 무시알라는 되게 잘했거든요. 네. 진짜 3경기 내내 눈에 띄었었는데 뭔가 다른 선수들이 안 받쳐준 느낌. 그냥 플릭이 그냥 무시알라 옷덜미 잡고 밑으로 내린 느낌이에요. 그냥. 아니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독일이라는 팀이 무시알라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그래요. 어폐가 다른 스타들도 많은데. 아니 다른 스타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무시알라가 이렇게 눈에 띄었다는 것 자체가 독일이 얼마나 이번 대회 약간 좋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 아이고야. 분들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선수인데 가나의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 야 근데 얘는 진짜 찐인 것 네. 같아요. 와 얘도 한국한테 얘가 2골은 썼죠. 네. 네. 근데 아니 쿠두스 솔직히 말하면 쿠두스가 어디 선정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월드컵 이제 조별리그 베스트 11 뽑았는데 쿠두스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만해요. 조별리그에서 진짜 잘했어요. 포워드나 이런 거 같은데 솔직히 저희도 인정할 만한 네. 활약을 가나전에 보여줬잖아요. 가나전에 한국 상대로 2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포르투갈 상대로 한 골 넣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3경기 3골이라는 네.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약스에서 또 다른 이제 약간 슈퍼스타 제목이 탄생했다. 좋은 제목이 탄생했다는 걸 보여줬던 쿠두스의 활약이었습니다. 쿠두스 선수가 원래 최전방 자원이잖아요. 좀 최전방 궁금해요. 공중 최전방 공격 뭐 뭐 아약스 경기를 우리가 챙겨보는 건 아니니까 쿠두스가 좀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이제 물론 변경이 있었으면 좋았지만 에버튼 이적설로 나왔던 아하. 선수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리버풀 관련 이적설이 또 나오던 선수더라고요. 좋은 선수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진짜 일단 스피드가 받쳐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무리 능력도 좋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좀 드리블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몸 밸런스도 괜찮아가지고 좀 잘 돌파하더라고요. 선수들 사이를. 네, 그래서 진짜 이번 대회에서 또 보여줬으니까 이제 아약스 추후에는 뭐 다른 팀으로 가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일본에 또 16강 진출했기 때문에 일본의 도하니츠 그리고 미토마를 뽑아봤는데요. 근데 이 두 선수는 딱 그 모리아스 감독의 딱 후반전 교체에서 딱 밀어붙이는 그 핵심 딱 맞아요. 둘이 미토마랑 도하니츠였거든요. 네, 전반에 나오면 안 네. 되고 후반에 나오는 도안리츠 미토마입니다. 그 미토마가 이제 브라이튼에 있잖아요. 네. 데제르비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후반전에 살짝 슈퍼크랙처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끝내시더라고요. 드리블 능력 하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유럽
상위 리그의 주전 선수들도 벗겨낼 수 어려워요. 있는. 아니 그리고 사실 독일전에서 미토마 선수가 좀 활약을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미토마가 그 앞에 한 선수를 좀 두고 그냥 제껴를 쓱 제껴내면서 그냥 저 유럽 상위 리그 선수도 그냥 제껴요. 그냥. 한 명은 제껴요. 진짜. 드리블 능력은 정말 전 세계 최고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제 도안리치 선수가 예전에는 주목받았던 자원인데 중간에 좀 부진하면서 좀 최근에는 좀 다른 리그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직도 나에겐 잠재력이 남아 있다는 걸 보여줬던 대회가 된 것 같고 아마 미토마 선수는 이제 브라이튼에 들어가면서 선발 멤버로는 사실 중용받고 있지 못하지만 충분히 교체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대회인 것 같아요. 도안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전 딱 그 네, 중거리 슛. 딱 그게 엄청 임팩트에 남았던 그런 일본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기성 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조기성 선수. 조기성 선수가 뭐 조별리그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황의조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뛰었기 때문에 근데 또 두 번째 경기부터 나와서 진짜 엄청 좋은 활약 펼쳤던 것 같아요. 2골까지 기록하면서. 저 그렇게 헤딩으로 시원하게 넣는 공격수를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첫 번째 멀티골 이제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헤딩으로 멀티골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죠. 진짜요? 그건 또 몰랐네. 근데 저는 조규성 선수도 뭐 이미 인스타도 뭐 이미 팔로워수가 뭐 그래, 경기 외적으로도 라이징 스타죠. 조규성 선수는 이번에 월드컵 활약을 바탕으로 뭐 셀틱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리그도 간다. 하여튼 유럽 진출 얘기가 솔솔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만약 유럽에 간다면 진짜 이번 가다란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원한 헤더 아니면 뭐 다른 능력의 발전까지 슈팅 능력도 발군이니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뭐 그래도 K리그를 위해서 반 시즌 왜냐하면 여름 이적 시장에 나가는 게 좀 더 선수들이 적응하기도 좋으니까 뭐 그래도 K리그도 어찌 보면 뭐 한 시즌 그러니까 반 시즌 정도 하면 또 K리그에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반 시즌 정도만 있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조기성 선수도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 이름을 정말 세계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구 외적으로도 되게 주목을 많은 선수라 되게 매력적일 거거든요. 유럽 구단 입장에서. 그래서 어디에 과연 가서 얼마나 또 좋은 활약을 할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징 스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상장 페이지 어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페이지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 이거 주식에서 뭐 쓰는 단어 아닙니까? 네,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뭐 길게 써놨는데 뭐 가장 요약을 하자면 상장 페이지든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쓸 수 없습니다. 즉 망했다는 거죠. 휴지 조각이 된다는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죠. 그냥 똥 닦는 데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 수도 없어요 주식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 드라마에서 뭐 주식을 사놨는데 엄청 많은 주식을 사놨는데 그게 상장 폐지 된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맞아 이제 띠 묶고 달려가는 거죠. 띠 묶고 달려가는 내 거죠. 돈 내놔. 빨리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러는 거죠. 어쨌든 상장 폐지의 이렇게 어워드의 목표는 유망해 보이거나 유명한 선수였는데 오히려 가격이 떡락할 조짐을 보이거나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친 활약을 보인 선수들을 뽑은 어워즈입니다. 근데 이럴 때 사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어. 맞아요. 이럴 때 사는 게. 이럴 때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근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좀 판단을 그렇게 내기는 좀 어렵죠. 일단 지금은 내려갔다. 좀 그런 사람들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그냥 못한 선수가 아니라 좀 기대를 받았는데 못한 선수 그런 선수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또 당신입니까? 또 당신입니까? 굿. 자, 호날두 선수인데 진짜 이번 대회에서 이제 PK로만 한 골을 넣고 정말 우리나라 경기에서 진짜 한반도라고 불릴 정도로 오히려 한국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플레이도 펼치면서 그냥 정말 쓸쓸하게 마지막 월드컵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첫 번째 경기만 해도 호날두 선수가 골을 넣고 그래도 좀 호날두인데 이름값이 살아있구나. 그래도 골은 잘 넣네. 네, 이번 월드컵은 그런 모습이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약간 팀에 약간 짐이 되는 듯한 느낌이 오히려 들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산투스 감독이 굉장히 보수적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를 빼더라고요. 16강에 딱 빼고 하모스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발로 제외될 정도로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고 화력도 정말 좋지 않았다. 뭐 아까 주식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 선수는 또 공짜입니다. 그러네. 진짜 상장 폐지됐네. 진짜 폐지됐네요. 공짜기 때문에 제가 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 지금 사는 게 낫지 않냐 했을 때 조금은 그래도 조심해야 될 매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상장 폐지됐는데 그래서 영원에 데려올 수 있는데 이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 미안하지만 너무 비쌉니다. 소튼 같으면 못 데려와요. 데려오고 싶어도. 깎아야지 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무소속이라서 약간 지금
무소속인 상황에서 떡락을 하다 보니까 더 뭔가 갈 곳을 잃어버린 그런 호날두인데 진짜 약간 예전에 봤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쉽죠, 뭐 네. 좀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면서 뭔가 스트라이커처럼 팔레스트를 변화해서 약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호날두인데 그런 모습마저도 이제 사라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신체적 능력이 음.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울 정도로 이제 몸이 좀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우리가 아유. 볼 수 있을지 어디서 뭐 유럽 리그에서라도 뛰어야 저희가 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럴 텐데 아마 뭐 중동 리그 하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알 나스르 막 이런 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팀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진짜 호날두가 정말 세계 최고 메시와 함께 세계 최고를 다투던 선수인데 정말 말년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국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아 그렇죠. 우리한테는 저희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메시 뭐 저희한테 뭐 해줬습니까? 그렇죠. 골만 넣고 네. 아 골을 안 넣었구나. 그렇죠. 그때. 메시 막느라 이관한테 3골 먹혔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호날두가 한국한테 더 좋은 활약을 해준 겁니다. 노쇼는 제외하고요. 자 그런 호날두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텔의 2명의 공격수 또 선정해 봤는데요. 바로 루카쿠 그리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였어요. 야, 이거 사실 이 월컵의 가장 와. 뭐 다른 의미로 주인공 아닙니까? 네, 심장이는 두 선수?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루카쿠 같은 경우는 벨기에 누가 뭐래도 주전 공격수인데 3차전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벨기에의 조별리그 탈락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사실 3개의 골 장면을 제가 놓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게 기대 득점이 제가 알기로는 1.49인가 이랬어요. 아니, 근데 73이던데? 73? 1.73? 1.3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오프사이드로 아, 하나 놓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제외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2개의 기회가 그거였던 거죠. 네, 전 제일 안타까웠던 게 딱 빈 골대 거의 비어서 맞아요.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딱 배를 갖다 대면 와 진짜 와 진짜 그거는 그거 진짜 와 진짜 저는 그거 보고 아 벨기에는 진짜 망했구나 떨어졌구나. 아니 사실 저는 라우타루 이번 결승전 보면서 네. 좀 그 루카쿠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 교체되면서 나오면서 교체로 들어가면서 찬스가 너무 많았어. 아주 기가 막힌 찬스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하나도 못 넣더라고요. 일단 뭐 그리고 라우타로 이제 얘기 시작했으니까 해보자면 일단 1차전 사우디전부터 뭔가 안 풀렸어. 일단 골을 넣었는데 골 넣는데 없사 이러고 막 그게 비디오 너- 보고 막 없사 막 이러고 그러니까 몇 번이 취소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꼬였던 라우타로였던 것 같아요. 멘탈이 좀 네. 그때서부터 약간 안 되나? 약간 이과인병에 나도 걸렸나? 네. 다른 의미로 라우타루가 만약에 이번에 아르헨티나 우승 못했으면 진짜 어우, 역적이었어. 야, 진짜 못 돌아가. 아르헨티나 국가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무서워요 이 어. 정도면. 아우. 그래서 라우타로가 그 1차전 안 풀리고 그다음에 2차전 뭐 3차전 이렇게 교체로 투입됐는데 교체로 나오면서도 뭔가 엄청난 찬스들을 날리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 토너먼트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교체로 나오면 좋은 움직임을 통해 좋은 찬스를 잡고 날려버리는. 좋은 찬스를 잡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또 라우타로가 마냥 못했으면 그냥 삭제가 됐을 텐데 경기에서 또 침투는 잘하다 보니까 좋은 잘해. 그러니까 좋은 찬스에서 계속 눈에 보여요. 제가 잡았네. 근데 왜 쟤한테 가냐고 공이 이러고 아우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결정력은 나와. 그다음에 결승전에서도 왜 그런지. 물론 이제 결승전에서 마지막에 이제 메시가 마지막 득점을 터뜨릴 때 그 기점이 되는 슈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래도, 사실 큰 장면이었는데 네. 놓친 거죠. 네.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 그렇게 뭔가 침투는 잘하는데 마무리에서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이 마음의 상처가 과연 리그로 돌아가서 치유될 수 있을지. 근데 라우타로는 우승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루카쿠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인테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첼시 소속이잖아요. 첼시 팬들이 이제 걱정해야 될 네. 문제입니다. 상패됐기 때문에 이제 넘기면 된다. 넘기면 첼시한테. 이제 인테르 입장에서 6개월만 가고 있으면 된다. 음. 왜 완전 영입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라우타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우승했으니까. 야, 걔는 우승했잖아. 네, 사실 그리고 메시 드라마에 라우타로 하는 정도는 그래, 있어줘야 그래 돼. 이제 나중에 아르헨티나 애국가에 이제 라우타로 한 컷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야. 네. 이제 거기서 패스 막 놓치는 장면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메시가 넣으니까. 그리고 뭐 이가인병을 이겨낸 메시 음. 뭐 이런 맞죠. 거 어쨌든- 딱 좋아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기록에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9번으로 기록될 그렇죠. 거란 말이죠. 아이고, 라우타로가. 우승 멤버니까. 그 드라마 하나 쓰는데 그 정도의 선수는 있어야 네, 돼요. 그 정도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라우타로는 약간 잊혀졌지만 루카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야, 걱정이 이건 되는 좀 심하다. 인텔의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은 포르투갈 선수로 넘어가 볼 텐데 일단 골키퍼 디오고 코스타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번엔. 네, 조별리그 경기에서도 좀 실수를 자주 음. 했고 특히 이제 8강전 모로코와의 경기였죠. 네. 이제 공을 좀 펀칭하러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펀칭 위치를 잘못 잡으면서 모로코 선수한테 헤딩골을 네. 허용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전 기억나는 게 가나전에서 마지막에 아, 맞아요. 네. 딱 그 뒤에 맞아. 이냐키. 진짜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뒤에 그 딱 공을 내려놓고 뒤에 있는 선수를 인지를 못해서 뺏겨서 진짜 동작으로 먹을 뻔했단 3대 말이에요. 벌잖아. 네, 그 이냐키 네. 선수가 제가 공을 뺐었던 네. 거를 기록하는데 근데 이냐키 선수가 공을 자꾸 찼으면 됐는데 네. 넘어졌어요. 거기서 자기도 급했던 거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냐키도 여기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특히 이냐키도 여기 뽑아야 근데 되긴 하다. 이냐키 원래 유명했어요. 네. 골 하나는 네. 못 넣는다. 그래서 약간 뭐 기대를 받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제외를 했었는데 뭐 일단은 그래서 디오고 코스타가 그렇게 불안한 장면이 많았고 약간 포르투갈이 좀 일찍 대회를 마무리한 데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어쨌든 이제 8강전에서 그 실점으로 탈락을 음. 했으니 디오코스타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네. 있고요. 사실 디오코스타 선수가 좀 이번 이적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골키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챔스에서도 이제 페널티킥을 여러 번 막아내면서 음. 아, 이 골키퍼는 대단한 골키퍼다. 음. 그래서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골키퍼인데 대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가격이 점점 네. 감가상각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좀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골키퍼들이 좀 많거든요. 맞아요. 조세사도 있고 후이 파트리시오도 파트리시오도 있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뭔가 부각이 된 맞아, 거예요. 맞아. 아, 얘 말고 딴 애 썼으면. 얘 말고 후이 파트리시면 어땠을까? 음. 조제사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두 선수 네. 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중 하나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발밑이 좋은 골키퍼다 보니까 네네. 코스타가 좀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네, 그리고 더 봐야 될 선수가 바로 하파엘 레앙 뽑아주셨네요. 네, 이제 세리의 MVP 선수인데 좀 세리 MVP라는 이름값에 비해 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2득점을 하긴 했는데 모두 이제 약간 추가골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전문 용어로 스찌라고 하죠. 오늘 되게 많이 쓰네. 스탁. 약간 상대가 막판에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약간 네.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런 느낌이 많았죠. 물론 그런 카드로 생각을 하고 투입을 한 거라면 뭐 감독의 현명한 판단이고 선수가 해준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좀 기대에 비해 활약이 저조했던 느낌이 아닌가 생각되는 레앙 이번 대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참 레앙 선수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뽑힐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은 뭐 교체 선수로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뭐 사실 레앙 선수가 캐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좀 분위기 반전 정도 용 선수로 전 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포르투갈의 멤버로서는. 근데 사실 좀 음. 세리 MVP라는 그런 이름값에 못 미쳤다는 맞아. 네. 이유로 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레앙 선수가 이제 좀 측면에 투입돼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3차전은 대한민국이랑 경기할 때는 조금 뭐랄까요? 어차피 우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열심히 안 하더라고. 열심히 안 하더라고. 막 탐욕을 부리는 장면도 어. 있었고 그냥 얼추당터는 슈팅도 때리고 맞아요. 아니, 얼토당 땅 이상한 데로 어, 공이 어. 가더라고. 슛을 찼는데 큰일 났다. 이제 공이 떼굴떼굴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보여주는 시간도 좀 짧기도 하고 조금 레앙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다음 깐깐한 거 대회까지는 아닌가? 봐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왔으면 당연히 이런 거에 뽑혀야 되는데 근데 뭐 감독의 선택에 따라 일단 주전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약간 그것 때문에 더 뭔가 활약이 미미한 면이 있진 않았나. 뭐 근데 세리 MVP가 후보인 포르투갈 대단하긴 합니다만. 하긴 그래. 하긴 그래. 네. 어쨌든 그런 하파엘 레앙도 저희가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일본의 가마다 다이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되게 프랑크푸르트에서 전반기에 너무 잘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전반기 핵심 선수 중 하나인데 일본 대표팀에서는 정말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별로였더라고요. 아마 다이치가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었나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치가 좀 기대가 됐는데 근데 저는 좀 일본이라는 팀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좀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을 좀 교체 자원으로 쓰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또 미나미노가 교체 자원으로 나오기도 네. 해도 그랬죠. 그리고 미토마도 뭐 슈퍼크랙이라는 얘기가 좀 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브라이튼 브라이튼에서 좀 선수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발로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다이치는 좀 그거에 비하면 많이 못 미쳤던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카마다 다이치가 일본 대표팀에서 사실 막 그렇게 중용되거나 중심이 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최근 폼이 좀 좋았고 챔피언스리그나 리그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기대가 높았는데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일본 대표팀에서 활약이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 선수 대신 교체로 나온 선수들이 네, 맞아요. 역할을 잘해줄 정도로 좀 이번 대회선 체력 포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대회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리그에서는 워낙 잘하던 선수였으니까 지금 꺾이긴 했어도 뭔가 리그에서 다시 잘하면 뭔가 음. 올라올 그런 선수라고 형보다 생각이 잘해라.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는 이제 끝났고요. 또 대회를 치르다 보면 감독이 또 트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유, 감독. 상패 부분에 감독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지 플릭이랑 루이스 엔리케인데요. 네, 각각 이제 네. 독일하고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죠. 또 같은 조네요. 아, 또 동교롭게 동교롭게도. 같은 조네요. 일단 한지 플릭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냈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앞선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좀 경직된 전술, 그다음에 그리고 이상한 선수 명단 선발 뭐 이런 것으로 뭔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고 하기엔 좀 문제가 좀 있었던 이번 대회였습니다. 약간 천재지변이 겹쳐서 떨어졌기보다는 약간 스스로 불러온 고집이 재앙이 있었어요. 일단.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일단 훈메스를 안 뽑은 것부터 미스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필크루크를 선발로 계속 기용하지 않은 것이랑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선수 적용 네, 인터뷰도 맞아요. 했거든요. 질레한테 네. 네가 라인 안 막혀서 일본전에 두 번째 골을 내줬다. 어떡합니까? 아니 권경원을 풀백을 쓰는데 어떻게 그거를 탓을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 뛰게 해놓고 왜 못하냐 이렇게 왜 하면- 못하냐 이러고 어쩌라고 나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좀 플릭 감독한테 저는 일단 감독 부문 상장폐지상을 주었습니다. 아우 한지 플릭은 많이 실망했죠. 진짜 많이 실망했죠. 육가는 감독이라서 진짜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좀 아쉬운 건 루초예요. 전 엘리케는 엘리케?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상장 페이지에 어워드에 넣긴 했지만 루초는 정말 좋은 감독이라 저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뭐 한지 플릭도 그렇지만 근데 루초가 이번에 스페인에서 16강으로 떨어진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스페인의 특유의 그 점유율 축구가 이번에 루초가 좀 제대로 보여주나 싶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철학을 잘 구현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 그냥 철학대로 플레이만 하고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사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최근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루이스 엘리케가 그거를 좀 답습한 경향이 커요. 안 좋은 거를 답습한 건데 이제 부스케츠 선수의 단점을 커버를 하느라 이제 다른 선수들이 희생을 해버린 게 약간 스페인의 공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어찌 보면 로드리가 센터백에서 가지고 뭐 거기서도 공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뭐 그게 좋은 부분이 있긴 했어요. 네, 물론 그러니까 그게 빌드업 부분에서. 저도 이제 그거를 2조 프리뷰 때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쓸 것이다를 예측을 했는데 그건 어쨌든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좋은 대안이라 생각은 하지만 이제 뭐 전문 센터백을 결국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볼 순환을 돌리는 건 괜찮은데 그럼 마무리는 누가 함? 네. 이런 결론이 나버리니까 사실 그냥 최전방 자원들의 그냥 뭐 전술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무게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페인 전술 자체가 볼을 좀 돌리면서 점유율을 통해서 한 방을 딱 꽂아내는 그런 전술인데 결국 공 열심히 돌리다가 한 방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네, 이번 대회에서 너무 모라타의 결정력에 의존한 게 큰 것 같아요. 결국 모라타가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많이 터뜨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의 기용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회였습니다. 스페인은 비아 이후로는 좀 없네요. 네, 최전방 공격수. 그렇죠. 이제 뭐 이번 대회는 아마 아스파스, 아니 그냥 이글레시아스 네, 뭐 이런 안 뽑았죠? 선수들이 뽑힐 수 있었지만 안 뽑고 그냥 모라타 하나만 딱 데려갔거든요. 네, 결국 그것도 그러니까 엔리케가 생각한 그런 공을 돌리고 정말 짧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전술에 있어서 그 두 선수가 안 맞기 때문에 결국 뽑지 않았던 건데 결국은 하나만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게 막히니까 뭔가 답이 없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 그리고 이제 승부차기로 탈락을 하는 결과를 맞게 됐죠.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 골을 넣고 우리가 공을 점유하면서 상황을 만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팀이 골이 안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승부차기라면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승부차기가 가장 스페인의 큰 문제잖아요, 사실. 나는 이해가 안 돼 가끔은. 왜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공격수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좀 알면 좀 다른 물론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특성 그리고 뭐 이제 점유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전술 선택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일단
엔리케는 뭐 어쨌든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만 좀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팀은 한 8강, 8강, 4강 정도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물론 우승 전력까지는 아니었기에 좀 루초를 네. 여기다 넣는 게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지 플릭과 비슷하게 좀 경직된 전술이나 네. 이런 거를 보여준 것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네. 명단에 넣게 됐습니다. 결국 월드컵 같은 단기전에서는 이번에 아르헨티나 스칼로니 감독 같이 좀 유연하게 변화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정도도 아니어도 이번 감독의 데샹처럼 교체 카드를 통해서 좀 유의미한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실 대회였습니다. 뭐 데샹 조금 이번에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험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프랑스가 네.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기존의 선수들을 많이 좀 바꿔내면서 어쩔 수 네. 없이 바꿨던 그러니까 감도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잘 뭔가 세대 교체도 이번에 좀 되는 느낌이고 뭐 맞아요. 자의적이진 않았지만 자의적이지 않지만 네, 그래도 그다음에 평소에 잘 기용되지 않던 선수도 막 쓰면서 되게 좋았던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프랑스도. 그러니까 데샹 같은 감독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뭐 얘기 많잖아요. 데샹 과연 뭐 전술적인 감독이냐? 뭐 프랑스가 물론 맞아요. 전술이 뭐 필요한 전력은 아니지만 뭐 그만큼 데샹이 조금 의문이 드는 감독이었는데 어찌 보면 결과로 다 보여준 감독이잖아요. 뭐 결승전에 일단 2번이나 갔는데. 결승전에 2번이나 갔고 이번 결승전에서도 이제 후반전에 아니 전반전에 일단 지루하고 덴벨레를 빠르게 빼는 결정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동점까지 가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뭐 데샹의 전술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약간 미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 프랑스가 워낙 많은 부상 선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걸 감안하면 진짜 덱스장의 활약이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렇기 그만큼 때문에 프랑스 뎁스가 대단하다. 뭐 그것도 있고 그만큼 약간 엔리케가 덱스장이랑 비교돼서 그렇습니다. 좀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명단에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를 안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미 상장 폐지된 감독입니다. 네. 그렇죠. 이미 이 감독은 약간 조짐이 보이고 다들 이미 저 코인 왜 안 떨어지냐, 저 주식 왜 안 떨어지냐 이러고 있었는데 위기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 딱 뽀록이 나면서 결국 그만두게 됐죠 감독을.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폭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폭탄이 터졌구나라고 전 생각하면서 이 명단에 마르티네즈를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 자체 아, 이건 팀 정말 자체. 최악의 팀이다라고 뽑은 팀이 바로 카타르죠. 야, 개최국 최초로 전패라는 진짜 역사에 남을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세 경기에서 3패할 수 있죠. 3패 물론 이제 월드컵에 첫 번째로 나가는 팀이고 3패할 수 있죠. 그다음에 3패한 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또 저는 팬 부분이 있다면 카타르 팬에도 수상을 해주고 싶네요. 일단 골 먹고 나가버리는 거. 그다음에 뭐 카타르가 인구 자체가 좀 적은 국가기도 하지만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의 그 열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 얘기도 있었잖아요. 막 돈 주고 데려왔다. 돈을 막 유인 수단을 썼다. 여기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좀 아니 뭐 남아공 때만 해도 부르주아를 막 하도 불러가지고 부부젤라. 부부젤라 부르주. 부부젤라를 엄청 불러가지고 막 경기장이 너무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대한민국도 뭐 붉은 악마가 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런 것만 해도 그거는 사람이 낸 거지만 부부젤라는 음악이 악기가 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자국민의 뜨거운 열기가 좀 느껴져야 좀 월드컵 같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근데 카타르는 조금 뭐 그런 열기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좀 카타르에 다녀온 분들은 뭐 축구 열기가 대단했단 말하지만 이거 다 해외 사람들이 대단했던 거였잖아요. 막 아르헨티나인이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만 했지 사실 카타르 국민들이 열성이었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뭔가 이 팀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냥 합숙 훈련했다는데 그 사우디가 보여준 것에 비해서 이 팀은 뭘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력이었어요. 4년을 진짜 엄청나게 준비했던 팀인데 그다음에 아시안컵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그래도 받았던 팀인데 정말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에콰도르전이 첫 번째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뭐 카타르 생각은 카타르 못했던 기억만 남고 그냥 발렌시아가 잘했다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만큼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뭐 다음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니까 세 팀 중에 한 팀은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다 월드컵에 진출했던 국가이고 이번에 미국은 16강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캐나다가 조별리그 3패를 했습니다만
캐나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경기력은 캐나다 나쁘지 너무 않았어요. 아쉬웠어요. 예. 캐나다 너무 캐나다는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다음 월드컵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력이라도 보여줬으면 뭐 카타르한테 박수를 쳐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물론 카타르 네. 한 골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 월드컵 최초 득점이자 카타르에서. 네. 네. 제가 보니까 한 골 넣고 7골 먹혔더라고요. 네. 이거야. 그래서 개최국이어서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엄청 별로였다 카타르가. 그래서 뭔가 다음 아시안컵부터 이제 다음 월드컵까지 좀 정비를 해서 카타르도 좀 올라가야죠. 돈을 많이 쓰는 국가니까. 48개국인데 이제 슬슬 올라가야죠. 좀 궁금한 거 카타르가 돈을 쓸까요? 손을 쓰지. 그래도 월드컵 끝나도 그래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죠. 투자한 게 아시안컵도 뭐 네.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장기적으로 뭐 네. 하겠죠. 그래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월드컵에서 상장 폐지된 그런 여러 선수들, 감독들, 그다음에 팀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